아까 롯데리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맞은편에 여자분 두 분이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들려서 좀 크게 말했거든. 들리는데 뭐 그 내용입니다. 관계의 얘기. 나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정확하고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바로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이걸로 힘들어하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도 자식에게 그 관계의 문제에 있었을만큼은 뭘 하지 못해요. 왕따 당하는 아이 있잖아요. 왕따 당하는 아이에게 그 친구의 왕따 하는 애가 있으면 친해지라고, 잘 대해주라고, 착하게 대해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아이가 왕따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도 다 잔소리가 되고요. 어떤 말도 다 그 아이의 심경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말 같은 게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오히려 엄마가 나서서 그 아이에게 네가 잘하지 그랬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그 과정을 그 아이가 아주 나중에야 깨닫게 되겠죠. 당장에는 엄마 왜 내 편 안 들어주냐 그러면서 마음을 더 닫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결국엔 자력으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공간일지라도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주 작은 영향력일지라도 그 영향력이 분명한 관계들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제 그 늪에서 겨우 빠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서 그거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왕따의 문제. 혼자 놀기 잘하는 애들은 괜찮을 거야. 친구 없으면 혼자 놀 줄 아는 애들은 괜찮잖아. 그러면서 그 문제가 그 아이들만의 이야기냐? 아니죠. 혼자 놀기 좋아하는 어른들도 동일한 문제를 경험하고, 청년들도 그렇고, 대학교면 좀 다를 것 같아요. 대학교에도 있어요. 간신히 수업 3시간 듣고 그냥 학교 뛰쳐나오면 그냥 아무 일 없이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거리에 걷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또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곳으로. 힘들죠. 그럴 때 힘이 되는 거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은요, 우리 귀로 들리질 않아요. 설사 귀로 들린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외우면은 소리가 밖에서 들리지 않잖아요.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그것이 내 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에 힘입어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삶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이라도 바뀌고, 또 그러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걸 견뎌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에서 자신에게 합당한 말씀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그 시기를 이겨내시고, 그러면서 믿음도 더 강해지고, 그래서 훗날에 비슷한 경험을 다시 한번 찾아온다면 그때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더 담대하게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 안에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이제 상현동 다 끝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 찍었는데 비가 왔어요. 애매하게 내렸거든요. 잠깐 한번 쉬었으니까 중간에 한번 또 쉬면 오늘 다 못 돌아요. 그래서 비 좀 맞고 후딱 돌렸습니다. 걸음이 제가 빨라요. 그래서 이거 들고 찍으면 한나절 걸리지만 이거 없이 그냥 털레털레 걸으면 후딱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땡땡 청년님 또 천땡땡 자매님들 있는 곳에 돌리고 이제는 팔달구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동서원 IC에서 이제 팔달구청까지 가는 길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인터체인지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기 고속도로에서 여기 국도로 들어오는 그 길이 항상 차가 있잖아요. 건너다 보면 위험하고 건너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도로를 좀 찾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찾아야 돼가지고 짐볼은 가방에 넣고 핸드폰 어플 켜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찾아왔어요.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갔는데 아마 산창로인 것 같고요. 이제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이제 팔달구청 나가는 그 인터체인지 지나서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이거 찍는 것도 그렇고 매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벌써 이 기회에 봐서 몇 번이나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세상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다. 무슨 일이든 간에 반드시 뭔 일이 생겨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난간들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쉽게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야 한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스텔라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답을 찾을 것이다. 맞나요? 여튼 우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난관도 절벽 같은 게 아니라 되게 꼬여있는 길에 불과한 거죠. 네, 잔소리였습니다. 여기 수원 서서갈비. 네, 보세요. 여기 서서갈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니, 서서갈비 대체 뭡니까? 서씨가 만들었나? 그런 생각했어. 근데 아니라는 거야. 서서갈비는 신촌 어디에 있는데 서서 먹는 갈비라서 서서갈비야. 나 장난인 줄 알았어. 아이고, 변사해. 내가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런 거 내가 하면 내가 막, 오, 그래요? 막 이럴 줄 알았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래. 확인은 못하긴 했어 아직. 근데 사진은 봤어요. 아니, 사람들이 서서 먹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러면 거기 가면은 밥도 옆에서 햇반을 사와야 된대. 그 고깃집에서 밥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다 옆에 편의점 가가지고 햇반 전자레인지에 돌려와가지고 거기서 서서 고기랑 그냥 먹는데, 아니 그렇다고 가격이 싸냐? 가격도 비싸대. 그럼 당연히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가격도 비싼데 밥도 안 주는 그 불편한 데서 된장국을 주냐? 그 불편한 데서 대체 그걸 먹냐? 그랬더니 맛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내가 먹어보지 못했으니까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아무리 맛있어도 서서 드럼통 옆에서 가지고 먹는 갈비가 맛있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 나 그래서 밖에 있는 줄 알았어. 노천에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노상에 한쪽 옆에다가 무슨 천막 같은 거 치고 뭐 그렇게 하나? 포장마차인데 갈비 하나? 이런 생각했는데 사진을 봤더니 진짜 홀 안에서
일부러 치운 듯한, 일부러 의자를 치운 듯한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서서 갈비를 먹고 있는 사진 보고 참 어이없다. 참 못 믿어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내가 데리고 와줄게 그런. 지금 제가 말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에 지나가면서 서서 갈비 볼 때마다 그때 그 권사님 사주신다 그랬는데 참이 피를 미루다 내가 수지까지 왔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권사님 저랑 막국수 먹으러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몇 년 뒤에도 그 얘기해. 은평되면 막국수 볼 때마다 권사님 생각날 거야. 막국수를 먹어야 됩니다. 뭔 말이 이렇게 지 맘대로 흘러가요. 요거구나. 그러니까 마저 가서 오른쪽. 마저 가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또 에피소드 하나 있네요. 제가 오늘 에피소드 많이 뺍니다. 저 여기 와봤어요. 여기 와봤는데 어떻게 와봤냐면 자전거 타고 와봤습니다. 일산 살고 있을 때예요.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복학하기 그 전쯤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식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복학하기 전까지 한 몇 달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뭘 할까 그러다가 젊을 때 자전거 타고 여행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여행을 마음에 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에 취미를 붙이시기 시작하시더니 이런저런 기어를 어떻게 보면 달리기 기어를 모은 게 아버지의 영향이네요. 저희 아버지도 뭔가 하겠다 이러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하나둘씩 장비들을 모으시거든요. 카메라면 카메라, 자전거면 자전거. 그 당시 자전거 기어를 막 모으시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좋은 자전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렇다고 이제 한강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보고 있는 김에 또 아버지가 또 그 취미 끝나면은 또 제세에 다 팔아버리시거든요. 보고 있는 김에 이때 자전거 여행을 가야겠다. 그래갖고 그 기어들을 죄다 아들내미로서 다 챙겨가지고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도로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면 자고로 아니겠어요? 저기 부산 가는 거죠. 네, 부산을 목표로 자전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일산에서 시작했어요. 일산 저기 김포공항. 일산에서 나와가지고 김포공항 앞까지 태워달라. 스타렉스로 거기까지 태워주시고 김포공항 앞에서부터 자전거를 밟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려가는 게 일본 국도를 타고 쭉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 국도를 타고 쭉 내려갔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지. 거기 지금 생각하면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도 지도책이 아니라 그냥 프린트한 그거 하나만 달랑 들고 진짜 그냥 나온 거라서 이거대로 안 가면은 나는 갈 수 있는 지도가 없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대로 가야 됐어. 그러니까 일본 따라서 쭉 내려갔죠. 쭉 내려가다가 하도록 하다가 수원도 지나고 첫날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하루 종일 열심히 달리면 김포공항에서 하루 만에 조치원을 갈 수 있습니다. 대전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조치원에서 대전 넘어가는 마지막 그 언덕을 못 넘을 것 같은 거야. 넘다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모텔로 빠져서 그날을 종료했는데, 여튼간에 인간은 하루 만에 김포공항에서 시작해서 조치원을 갈 수 있어요. 그냥 내리 달렸죠. 내리 달리고 또 좋은 자전거니까 쌩쌩 나가기도 하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다시 잠들고, 두 번째 날엔 이 대전은 금방이죠. 이제 조치원에서 대전에서 이제 대구까지, 그 다음에 대구에서 울산에서 부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힘든 코스가 어디냐면
대구에서 울산 버스가 제일 힘들어. 거의 산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구까지 간 다음에 대구에서 울산 가는 그날은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이미 저기 뭐야, 대전에서 대구 넘어올 때, 대구 가까워왔을 때 대구 분지잖아요. 대구 들어가려면 어쨌든 산을 넘어야 된다는 뜻이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 힘든 걸 보면 그 다음날 여기서 울산 못 간다 이미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아예 숙소도 안 잡고, 대구에서 숙소도 안 잡고 바로 터미널로 가가지고 울산 넘어가는 버스 타고 갔습니다. 야, 진짜 못하겠더라고. 뭐 그때 자전거 장비 좋았는데 제가 짊어지고 있는 장비는 안 좋았어요. 뭐냐면 신발도 샌들 신고 가고 있었고, 옷도 그냥 반팔에다가 반바지 거적대기 하나 그렇게 입고 모자도 없이 와가지고 햇볕은 햇볕대로 다 받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좀 마음이 꺾여가지고 차를 타고 울산에 갔습니다. 울산에 새벽에 도착해서 PC방에서 보내려다가 잘 자야지 그래갖고 또 모텔방을 잡았는데 제일 싼 방 잡아가지고 거기서 자전거랑 같이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울산에서 부산까지 내려갔죠. 울산에서 부산 하루도 안 걸려요. 네. 거기서 유명한 해안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이제 해운대를 만나게 되고, 해운대에서 이제 저까지 가면 되거든요. 거기서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인간이 울산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가면 왼쪽이 다 탄다. 아니 저기 배트맨 그가 투페이스 마냥 요렇게 반을 쪼개가지고 이쪽만 탄 거예요. 팔을 보면 왼팔만 탔어. 해결을 그쪽에서 오전에 받으면서 가니까 그쪽만 다 이쪽만 다 탄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나중에 보는데 장갑 왼손에는 이제 시꺼매져 있고 오른손은 허옇고, 이거 두 개 피부색 맞추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튼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해서 해운대를 도착했잖아요. 근데 혼자 해운대 갔더니 할 게 하나도 없고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해운대구나 하고 그냥 느낌만 받고 바로 그냥 저기 서울 올라가는 고속버스 타러, 고속버스 정류장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체감상 울산에서 부산 온 것보다 부산 해운대에서 거기 찾아가는 게 더 힘들었어요. 실내에서 가는데 차들은 얼마나 많은지, 도로는 얼마나 좁든지, 그리고 뭐 차들이 베스트 드라이버들이야 다들. 내 자전거 타고 가고 있는데 옆을 너무 가깝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 여튼 그래갖고 우여곡절 끝에 가고, 그때면 계산을 해봅시다. 하루 만에 대전 가고, 하루 만에 대구 가고, 하루 만에 부산 간 거 3일 걸린 거예요. 좀 길게 잡고 가거든요. 근데 저는 짐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옷 2벌 빨아서 입으면서 말리면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옷 2벌, 속옷은 몇 개 좀 더 챙겼죠. 전지도 모르니까. 그 정도 챙기고, 수건도 필요 없었어. 모텔에 잘 생각이었어. 제가 그때 신뢰했던 거는 신용카드. 돈만 있으면 되지, 사면 되잖아, 그런 생각으로 아주 몸을 가볍게 출발했더니 3일이면 도착을 하더라고. 원래는 훨씬 더 걸려야 되는데 중간에 버스를 타서 그랬지만 여튼 그랬었습니다. 요렇게 말을 할 때에 저는 지금 팔달구청 근처에 와 있고요. 그래서 건너서 이제 그 빌라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터리도 배터리지만 핸드폰 용량이 이제 다 돼서 좀 있으면 자동으로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 플레스 2일차 상현 수원 편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상을 해서 마지막 편지 나오세요. 오늘 당장 4시간 58분 5시간, 오늘도 5시간
근데 훨씬 많이 걸었죠. 22.42km 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걸었는데 안 멋있다. 네, 오늘 배송 끝났습니다. 12시 반쯤 시작해서 이제 6시 41분 꼬박 6시간 정도 걸렸네요. 6시간 정도 걸렸고, 실제 걸은 시간 재보니까 5시간, 그리고 22.43km, 활동 대사량이 1320이에요 오늘 저녁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현상 유지고, 안 먹고 참으면 빠지는 거죠. 여튼 오늘 끝냈습니다. 해본 감상은 힘들다. 굉장히 편한 신발을 신고 왔는데도 지금 발바닥이 좀 부은 것 같고, 그래도 20km 넘게 걸은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용량 부족해서 좀 쟁여놓고 끄고 걷는 그 동안에 전에 팔당구? 네, 팔당구에서 여기 오는 그 시간 동안에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왜 걷지?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그 생각이 잠깐 났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유럽에 가면 대체 누가 순례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산티아고에 순례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나침판의 그 방향을 그 조개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특색 있게. 그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고, 제가 아는 사람도 통틀어 보면 2명? 3명 정도가 그 길을 걷고 왔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자랑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어요. 걷는 거 좋아하니까 그 유명한 길은 저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만큼 걸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그래, 걸으면서 뭘까? 걸으면서 한참 걷다 보면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왜 이 길을 걷고 있지라는 근원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마치 우리 인생을 향한 질문을 던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살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엔 끝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죠. 성경에서 봤잖아요. 구원, 영생, 그 순간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곳곳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니까.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존재에 대한 질문을 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걷는 영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들다 영성을 다 붙이잖아요. 걷는 영성. 걸음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귀결되는 그러한 영성인 거죠. 그거 뭐 가르쳐 준다고 알겠어요. 깨달아져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한번 무작정 걷기,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무작정 걷기라는 툴을 사용해서 한번 이걸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티아고 순례의 길 별거 없어요. 그냥 산길이에요. 포장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여기도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걸어도 되는 길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시면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6시간짜리 야외 프로그램에 6시간의 마무리를 하려니까 아쉬워가지고 이게 잘 안되고, 6시간 만에 처음 앉았더니 일어나고 싶지가 않네요. 이제 집에 가는 길 검색해서 가는 길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흥덕천동에서 죽전까지, 그리고 죽전에서 조금 더 가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배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